신보라입니다. 한 컷으로 보는 경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단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열정적으로 경제 공부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한때 유행했던 뇌구조 그림인데요. 누구의 뇌구조일까요? 어디 보자. 제일 중앙을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옷! 그리고 사교계의 귀족의 마차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요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레슨비에 작곡, 살롱 모임까지 이 뇌구조로 추리를 해보자면 왠지 사치가 심할 것 같고 허영이 좀 많은 음악하는 사람 같은데요. 자, 이 뇌구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소나타의 베토벤, 교향곡의 하이든, 가곡의 슈베르트가 있다면 피아노에는 쇼팽이 있다. 뇌구조의 주인공은 바로 쇼팽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 1832년 그의 나이 22세에 파리에서 열린 첫 연주회가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다행히 같은 고향 출신 공작의 소개로 파리 귀족들과 접촉하게 되며 귀부인과 자제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자작곡을 헌정하며 최상류층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쇼팽의 남다른 소비였어요. 그의 필수 아이템은 최신 유행 옷과 장갑, 그리고 자가용인 마차. 쇼팽은 유행에 민감했던 세련된 멋쟁이였죠. 18세기 가구, 고급 삼배 셔츠, 비단 목도리, 가죽 장화, 고급 향수, 최고급 모자 등등이 평소 쇼팽이 선호했던 품목들이라고 해요. 쇼팽이 걱정스러웠던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쇠는 뜨거울 때 불려야 한다. 되도록 일정 액수는 항상 남겨두는 예비성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쇼팽은 말했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가용 마차와 흰 장갑은 제가 버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렇다고 마차와 장갑도 없이 어떻게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쇼팽을 보고 음악사 최고의 돈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돈맹이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왜요? 때론 아름답고 섬세하고 때론 막 격정적인 이 쇼팽의 피아노 선율만 듣다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확 깨는데요. 이 돈맹이라는 표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문맹.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금융 문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때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던 한 남자가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기구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란 곳이 있습니다. 금리를 정하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등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동안 FRB를 이끌었던 이 사람, 바로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경제 대통령, 미국 경제의 조타수,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마법사라는 화려한 별명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문맹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만 18세부터 79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금융 지식은 OECD 14개 회원국 중 2위! 하지만 재무 설계나 저축 등 실제 금융 행위는 5.1점으로 OECD 평균치인 5.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초중학교 때의 기초금융교육은
성인이 됐을 때 초창기에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어린이와 10대의 금융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죠. 그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덕분이었는데요. 펀드 매니저였던 아버지로부터 5살 때부터 주식과 채권은 물론 한 달 월급과 생활비, 저축액, 부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라며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고 하네요. 금융교육의 필요성 팍팍 느껴지시나요? 금융교육이라 저는 아직 좀 생소한데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교육을 강화했는데요. 43개 주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고 17개 주에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편성을 했어요. 영국은요, 2014년 9월 경제 금융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네요. 중학생들은 이 빚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배우고요. 고등학생들은 금리에 따라서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 자산관리 전반을 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하는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에서 하는 금융교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이라고 하면 유태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앨런 그린스펀 역시 유태인이랍니다. 과연 이 유태인들의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유태인은 1,300만 명,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901년 이래 노벨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미국 상위 40대 재벌의 40%를 차지합니다. 유명한 유태인들을 들어보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제작자 20세기 폭스사의 W. 폭스, 워너브라더스사의 워너 형제 등 각계각층 주요 분야는 유태인의 동무대라 할 수 있죠. 이런 유태인들에게 경제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육입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와 관련된 올바른 태도를 형성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유태인 부모들은 용돈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그 돈의 사용처를 묻고 용돈 지출 계획서를 받고요. 아이의 용돈 지출이 계획서에 따라 잘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데요. 유태인들의 경제교육의 핵심은 돈은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라는 것, 숫자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돈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것, 푼돈의 가치와 절약과 절제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노력의 결과 유태인 아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교육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금융교육의 목적은 결국 내 소중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자산 관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뭐 주식, 그리고 펀드,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요,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고 자산관리 비법은 바로 저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저축을 장려하는 포스터가 거리마다 붙어 있었어요. 뭐 이것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유 무거워. 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껴 쓰고 저축하는 뭐 알뜰한 어린이가 돼야겠다고 막 다짐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럼 저축이 최고의 자산관리였던 그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964년 9월 21일 열린 제1회 저축의 날 기념식.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저축을 장려한 시기입니다. 저축이 개인의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했죠. 한 분 한 분이 저축하는 것. 시중 자금을 은행에 모으기 위해 1965년 10월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금리는 무려 30%!
그러자 예금 증가액이 닷새 만에 9억 원을 기록합니다.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는 당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축 관련 표 모집이었어요. 가정을 위해서는 저축하는 국민 되고 자립하는 나라 되자. 손에 쥐면 쓰기 마련, 저축하면 늘기 마련. 와, 어쩜 이거 뭐 힙합도 아닌데 라임까지 딱딱 맞는데요. 또 있어요. 귀여운 자녀에게 저축부터 가르치자. 이런 노력 끝에 1971년 저축 1조 원을 돌파했죠. 이렇게 저축은 7, 80년대 고속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저축률은 꾸준히 상승해 1988년에는 총 저축률이 사상 최고치인 38.1%에 달하기도 했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자산관리 방법이나 수단이 워낙에 많아졌잖아요. 정보도 넘쳐나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교육이 외국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금융문맹 사회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관심을 두고 오랜 시간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하면 어느 순간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경제 공부, 금융 공부해서 적어도 내가 번 돈은 지키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으냐? 이번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이 아닌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사하기로 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